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의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조사론 1교시 2영역의 두 번째 장 조사 연구의 요소와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조사 연구의 요소인데, 조사 연구에 관련된 다양한 이런 그 요소들을 보면은 개념도 있고 정의도 있고 또 그러면 변수, 또 그런가 하면 좋은 검사의 조건으로서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실용도, 또 그런가 하면 측정, 또 측정의 도구로서 척도, 이런 등등을 우리가 개념을 명확히 해야 사회과학에서 그 차후의 문제를 풀어가는데 부담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 연구의 요소에서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조사 연구에서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 정립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어떤 현상이나 또는 어떤 사건에 대한 속성을 추상화한 것을 우리가 개념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여기 간략하게 한번 적어볼까요? 개념. 개념의 뭐 정의를 이렇게 본다면,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어떤 사건이나 현상의 속성을 추상화한 것을 이렇게 개념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건이나 사물 또는 현상의 속성을 추상화한 것. 첫 번째 우리가 보시면 개념 보시면은 뭐 대상이 되는 경험 세계에서의 이런 그 형용사구가 들어 있는데, 거기에 이 경험 세계에서의 사물, 사건, 현상의 속성을 추상화시킨 표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러면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인 관념 안에서 특정 현상을, 자 여기 보면 특정 현상을 일반화, 아까 보편적 관념 속에서란 말을 또 반복해서 일반화란 말을 썼습니다. 일반화시켜 추상화한 추상적 표현으로, 일반화시켜 추상적 표현으로 변환시킨 것을 이렇게 바로 개념이라고, 컨셉이라고 이렇게 보통 요즘에 하도 영어가 보편화되다 보니까 개념이란 말보다 막 컨셉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개념의 유형으로서는 관찰이 불가능한 이런 그 추상적인 관찰이 불가능한 추상적 표현으로서 무형의 개념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관찰이 가능한 유형적 개념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이분적 개념도 있고, 아니면 연속적 개념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유형, 개념의 유형을 이렇게 보신다면, 여기는 관찰 가능한 개념도 있고, 이거 보면은 관찰을 가지고 관찰 가능한 또 관찰 불가능한, 너무 길게 썼군요. 그냥 관찰 가능한 것을 유형의 개념과 무형의 개념, 관찰 가능한 유형의 개념과 그리고 무형의 개념으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 그러면 소위 연결될 수 없는 완전히 분리된 이분법적 개념도 있고, 이분법적 개념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연속선상에서 분리될 수 없고 연속선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연속적 개념도 있습니다. 연속적 개념도 있다. 그래서 어떠한 현상이나 사물을 추상적 표현으로 전환시키고, 아니면 사회 통념상 또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범위에서 볼 때 소위 추상적 표현으로 변환시킨 것을 개념이라고 하는데, 그 개념에는 보이는 개념도 있고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개념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연결될 수 없는 완전히 분리된 남녀, 지역 구분, 종교 이런 것처럼 완전히 분리되는 이분법적 개념도 있고 연속적 개념도 있고,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의 특성으로 본다면, 이 개념은 범위가 아무리 추상적이라고 해도 추상성의 범위를 인간 통념을 벗어날 정도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때문에 이 개념에는 어느 정도, 아무리 추상적이라 해도 어느 정도의 한정성이 있어야 된다. 한정성.
아무리 추상적이라 하더라도 사회 통념이 용납할 수 있을 만큼의 한정성은 있어야 된다 해서 여기 보면은 추상적이면서도 개념의 명확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개념의 명확성. 자, 이런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요 표시를 분명히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에 대한 추상적 표현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명확성은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아무리 추상적이라 하더라도 끝없이 무한한 추상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한정성은 가진 추상성이어야 되지 무한한 추상성을 말하는 건 아니다. 그것을 바로 추상적 표현으로 변환시킨 것이지만 어느 정도는 인정될 수 있는 명확성. 그래서 개념의 명확성이라고 합니다. 또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은 통일성을 갖습니다. 통일성. 그야말로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이 통일성에서는 개념의 구성이라면 공동체 구성이라면 누구나 통일될 수 있도록 통일성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해된다. 그래서 이 소위 의미 전달의 의미 왜곡을 배제할 수 있는. 그래서 누구나 똑같이 인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념은 정립되어야 된다는 것을 통일성이라고 합니다. 또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추상화죠. 추상성. 사실 첫 번째 올라가 나왔습니다만 추상성.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아무리 한정성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것처럼 그 범위를 적절히 정하자면 그래서 이 추상성이라는 범위를 여기는 한정성과 연결해서 무한한 추상성은 아니다. 그래서 일반화시킨 것을 추상한 것. 그래서 추상성이라는 특징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 체계적 의미, 체계성도 있습니다. 체계성.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체계적 의미란 그것을 부분으로 대표하고 있는 명제나 이론에 있어서 그것이 부분으로 대표되어 있는 명제나 이론에 있어서 구체화되어 있는 정도를 가지고 말한다. 개념은 이론과 명제에서 분리되어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론과 명제와 관련되어서 같이 정립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개념의 기능에서 좀 줄쳐놓을 것이 있습니다. 반서는 그만하겠습니다만은 거기 개념 보면은 개념은 소위 공동체 구성원들의 보편적 관념 속에서 어떤 사건이나 사물이나 현상을 추상화시킨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의사 전달과 사상의 기초가 된다. 추상화성이지만 일정 한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사회 문제나 해결해야 될 대상을 알아볼 수 있게 해준다. 인지할 수 있게 해준다. 또 개념은 지식을 축적하고 확장하게 해준다. 다 좋습니다. 개념은 실제 연구에서 연구의 시발점과 방향을 시작점과 방향을 제시해 준다. 개념은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게 해준다. 그리고 6번에 중요 표시하시면서 개념은 연역적 이론의 형성에 도움을 준다. 그래서 개념은 귀납적이 아니라 개념은 연역적 이론의 형성에 도움을 준다. 해서 6번 정도는 체크하시고 앞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주신다 하더라도 시험을 볼 적에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틀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개념화가 나와 있는데 재개념화라고 하는 개념은 개념을 보다 구체적이고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본 것처럼 일정 한정성을 전제로 하는 추상성이죠. 이 일정 한정성을 전제로 하는 추상성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추상적인 것을 좀 더 구체적이고 명료한 방향으로 정립하는 것을 재개념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념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백히 재규정하는 것. 추상적 표현으로 나타나는 개념을 어떤 개념은 추상화성을 기본으로 하니까 추상적으로 표현되는 개념을 보다 구체적이고 정밀하게 파악하는 일련의 과정.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서 재개념화는 보다 추상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보다 구체적으로 추상적인 표현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료한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재개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또 출제가 되는 것이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정의. 개념은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로 나눠볼 수 있는데 우리가 개념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미 이 추상성이라는 단어를 가장 큰 틀로 해서 범위도 설명하고 체계성도 설명하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 정의라고 할 때 개념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 정의 거기 오면 개념을 보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어떤 개념을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여 정의하는 것을 개념적 정의라고 한다. 어떤 개념을 다른 개념으로 전환시키는 걸 말합니다. 또 개념적 정의는 거짓과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을 가능해 해주는 상징적인 것으로 명목적 정의라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이것을 누구에게나 통일성을 가지고 받아들이게끔 이렇게 정형화시켰다는 점에서 사전적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념적 정의와 사전적 정의, 명목적 정의는 같은 개념으로 보시고 문제를 풀어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진화책의 추상성이어서 우리가 언뜻 듣기에는 다 아는 것 같지만은 뭘 알아? 행복하다. 다 알고 있습니다. 행복이란 단어를 알고 있는데 행복이란 개념을 모르는 사람은 없으나 행복이란 개념이 도대체 어떤 게 행복한 거야? 그래서 거기에 보면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이를 둘째 줄 경험적으로 측정 가능한 대체 개념으로 정립하는 것을 이게 조작적 정의라고 한다. 그래서 이 개념적 정의에 보면은 거기 개념적 정의를 나와 있지요. 그래서 3번에 보시면 개념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현상을 일반화시켜 나타내는 추상적 개념을 사전에 동의된 보편적 개념으로 바꿨다 해서 사전적 정의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에 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 개념을 적절히 대변할 수 있는 대체 개념을 얼마나 잘 개발하느냐에 저희 조작적 정의의 존재 가치가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념을 조작화라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조작화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 정의를 조작적 정의로 변환시켜가는 이런 과정을 바로 개념 말은 조작화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개념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추상적 표현을 어떤 사물이나 사건이나 현상에 대한 추상적 표현을 보다 구체적 표현으로 이렇게 바꿔가는 것을 조작화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개념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한정성이란 조건, 또 통일성이란 조건, 또는 체계성이란 조건을 가졌다 해도 그래도 추상적인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매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애매하고 추상적인 이러한 그 표현을 구체적이고 명료한 표현으로 바꿔가는 것인데 여기 보면은 측정이 곤란한 질적 표현을 소위 양적, 측정 가능한 양적 표현으로 변환시켜가는 것을 우리가 조작화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조작화라고 하는 조작적 개념,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앞에도 본 것처럼 명목적 정의, 또 그런가 하면 거기에 뭐 반복을 더해서 인쇄상 오류가 있었으면 사전적 정의라고도 하는 이런 것을 이렇게 조작화, 구체적 정의로 구체적이고 명료한 정의로 대체 변수로 명료한 정의로 이렇게 바꿔놓는 것을 조작화라고 설명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들어본다면 헌법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가진다. 헌법 제34조 3항을 제34조 1항을 보면 인간다운 생활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헌법 제34조 1항에 나와 있는 규정이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이 도대체 인간다운 생활을 모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추상성으로 인해서 알기는 아는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인간다운 생활일까? 집 없이 사는 사람은 인간다운 생활을 못 살까? 그야말로 아프리카에서 그 척박한 절대 빈곤 속에서 2, 3일씩 굶는 것을 당연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인간다운 생활이 아니라고 해야 되는가? 그런데 아주 가난하다란 부탄이나 네팔은
우리보다 훨씬 국민 소득도 떨어지면서도 행복 지수는 우리보다 훨씬 높다는데 그럼 우리가 인간다운 생활을 못하는 것인가? 그거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을 사회보장 기본법으로 가서 보면 인간다운 생활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라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였어요. 아하, 인간다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말하는 거구나. 분명히 인간다운이란 말보다는 건강하고 문화적이란 말을 보니까 좀 더 좀 흡족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느 것이 건강한 거야? 어느 것이 건강한 거야? 도대체 배에 식스팩이 있고 그야말로 마블링처럼 이게 판이 막 두꺼워서 자기가 긁지도 못하고 뭐 이런 정도가 건강한 사람인가?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꼭 신체적, 육체적 측면으로만 국한되고 정신적 건강이란 말은 잘못된 표현인가? 이런 문제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건강이란 말이 뭘까? 다음에 또 문화적이란 말은 뭘까? 어떤 것이 문화적인데?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행사에서 배운 것처럼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삶의 방식을 문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느 것이 문화라고 할까? 서울 사람처럼 표준어 서울말 쓰면서 하는 게 문화적인 것일까? 내 고향에서 소위 서울 사람들이 말할 적에 사투리라고 할 때 내 고향 토착어를 사용하는 것은 촌스러운 것인가? 이런 답답했는데 바로 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것을 우리 국민, 소위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최저보장, 국가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을 곧 2, 3일이면 최저임금이 발표되겠군요.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해야 된다. 아하, 인간다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말하자면 소위 앞에도 본 것처럼 제 개념화를 통해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고 그것을 조작적 정의로 바꿔놓으면 그야말로 구체적이고 명료한 양적 개념으로 바꿔놓으면 그게 현찰로서는 최저보장 수준이나 최저임금 금액 이상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이 흐름을 우리는 조작화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매하고 추상적인 질적 개념을 구체적이고 명료한 양적 개념으로 바꿔가는 과정을 우리가 조작하라고 전자를 개념적 정의, 후자를 조작적 정의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개념으로 앞에 있는 표현들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그림으로 이렇게 놨지요. 개념을 추상화될 수밖에 없는 개념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인 문서화해서 개념적 정의를 만들고 그걸 구체적이고 명료한 양적 개념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거쳐서 조작화가 되면 현실 경험 속에서 인식할 수 있는 대체 변수로 전환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개념이 근자에 출제가 되지 않다가 이게 출제가 되다. 여기에서 이제 이 정도만 적었습니다만 또 나중에 문제 풀게 되면 개념의 보다 좀 깊은 내면을 이렇게 들어가서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조작화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거는 언제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조작화의 개념은 이해해서 보고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가 법률적 용어나 학문적 용어는 조작적 개념을 가지고 정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애매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료화해 주는 그 강의를 하는 제가 바로 지금 사실은 조작화 과정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변수가 나와 있습니다. 변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의 속성을 어떤 사건의 속성, 어떤 현상의 속성을 변수라고 하는데 그 변수, 그것을 추상적인 것으로 초상적인 표현으로 바꾼 것을 바로 추상 개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자, 변수라고 하는 것은 연구하려고는 어떤 특성을 말한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변수의 개념이라고 했지만 변수의 특징과 더불어서 한꺼번에 묶어놨습니다.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변수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변수에는 사물의 속성을 변수라고 하는데 요걸
일반적 관점이나 또는 보편적 관념 속에서 추상화시킨 것을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변수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속성을 말합니다. 다음에 거기 보면 변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2번에 되는 것처럼 변수는 통계 분석의 기본 단위. 그렇죠. 쓰겠습니다. 변수는 통계 분석의 기본 단위로서의 의미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또 변수는 거기처럼 성별이나 학년이나 계급이나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값을 두 개, 복수의 값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의 값만 가지고 있는 것은 변수라고 하지 않아요. 남, 여, 또는 18살, 19살, 20살, 연령, 또는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완전히 분류될 수 있는 이런 두 개 이상의 값을 가져야만이 변수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만 있는 것은 변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거기 변수라고 하는 것은 두 개 이상의 값이 부여되는 일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경험적 이것은 이 변수는 경험적 측정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 가능성이죠. 어떤 같은 경험 가능성 또는 실증 가능성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변수는 두 개 이상의 값을 가지고 기회가 부여된 것으로 경험적으로 측정 가능한 개념을 변수라고 한다. 변수는 개념의 경험적 상대역이라고 하는데 변수와 개념은 종종 구분되지도 않고 사용되지만 엄격하게 구별되면 개념은 추상적, 변수는 개념을 조작화한 것이라고 설명을 한다.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물의 속성, 이 사물의 속성 구체적인 것을 구체화하는 것이 그래서 개념과 변수를 이렇게 본다면 개념은 당연히 기본이 추상적 표현으로 추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변수라고 하는 것은 조작화 과정을 통해서 바뀐 소위 구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개념은 당연히 질적 개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해서 이 변수는 측정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적 개념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4번의 두째 줄 보면 엄격히 양자는 종종 구분의 실익이 없이 같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양자를 구별해 본다면 개념은 추상적인 데 비해서 변수는 개념을 조작화, 보다 구체적인 개념으로 변환시킨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때문에 변수는 양적 연구의 중심 개념이며 양적 연구에서 변수 한자 자체가 이렇게 끊어온다. 변수 이렇게 변화하는 수를 말하고 있거든요. 소위 변화하는 수를 변화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변화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개념과 변수를 구분할 수도 있지만 또한 여기 보면 변수를 상수라는 한자를 쓰기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상수 그래서 상수 언제나 똑같은 변하지 않는 상수 언제나 변하지 않는 상수와 변수로 이렇게 또 한자를 쓰는군요.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변수로 이렇게 또 비교해 볼 수도 있다라는 말. 그래서 이 변수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속성으로서 두 개 이상의 값을 가지고 보여지고 있고 개념과 혼용되기도 하지만 개념과 구분한다면 개념은 추상적인 데 비해서 변수는 구체적이고 개념은 질적 성향인 데 비해서 이 변수는 양적 개념이고 또 이런 그 특징을 비교해 볼 수 있지만 또한 변수와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에는 상수, 언제나 변함이 없는 고정불변의 값을 가지고 있는 상수와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변수를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자, 6번 중요 표시하시죠. 모든 개념이 변수는 아니지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과 변수는 혼용되기도 하지만 구별되어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개념이 변수는 아니지만 모든 변수는 개념이 될 수 있다. 바로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밑에 쓰질 않았지만 밑에 쓰지 않았지만 하나 여기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이 모든 씁니다. 이렇게 교재에 있지만 한번 써보셔야 됩니다. 모든 개념이 변수는 아니다. 그러나
모든 변수는 개념이 될 수 있다. 자, 이 문장. 모든 개념이 변수가 될 수는 없지만 모든 변수는 개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가주셔야 됩니다. 때문에 변수는 추상적 표현인 개념을 구체화시킨 것을 변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변수는 개념의 한 특수 형태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을 마지막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이 내용을 같이 첨가해서 봐주시면 되고, 다음에 또 출제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변수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변수의 유형에는 대표적으로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 조절변수, 그 외에도 뭐 외생변수니 통제변수니 이산변수니 뭐 이런 변수들을 많이 쓰고 있지만 우리가 시험용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것은 4개를 가져가고자 합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그리고 매개변수와 조절변수, 이렇게 4개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변수의 유형. 변수의 유형으로서는 변수의 유형 첫 번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묶어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독립변수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가 임의로 가미하는 변수를 이렇게 독립변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가미, 또 그런 거면 처치, 처방, 진단, 실험, 이것은 오직 연구자가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다. 연구자. 그에 비해서 종속변수는 연구의 결과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연구자가 임의로 뭔가를, 말하자면 독립변수를 가미함으로써 나타난 결과, 다시 말해서 임의로 가미된 결과로 나타난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독립변수라고 하는 것은 연구나 실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수로 일명 원인변수라고 합니다. 원인변수. 그에 비해서 종속변수라고 하는 것은 이 독립변수가 가미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독립변수가 가미됨으로써 나타나는 소위 영향을 받아 나타난 위에 적었지만 바로 변화를 종속변수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결과변수라고도 하는 거죠. 여기는 판서는 2개만 썼습니다만 이렇게 결과변수라고도 합니다. 교재를 여러분 보시면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더 첨가를 했습니다만은 거기 독립변수에서 일정한 전제된 원인을 가져다주는 기능을 하는 변수로 원인변수, 설명변수, 이렇게 실험변수라고도 한다. 그에 비해서 종속변수는 바로 독립변수의 그 원인을 받아 일정하게 전제된 결과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말을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독립변수를 가미함으로써 나타난 그런 그 변화의 기능을 하는 변수로서 이렇게 종속변수, 결과변수나 피설명변수나 피예측변수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로 본다면 제가 강의를 하는 저는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독립변수의 입장에 있는 것이고, 원인변수, 여러분의 개수를 높이는데, 여러분의 점수를 높이는데 원인변수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력의 증진이라든지 개수의 증가라고 하는 것은 종속변수가 될 겁니다. 저의 강의가 원인변수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내년 1월에 보는 시험에서 여러분이 예상하는 점수보다 더 나오도록 해주는 것이 저의 바람이거든요. 그때 더 나온라고 이가 표현한 변화를 종속변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같이 볼 것이 매개변수가 있고 그리고 조절변수가 있습니다.
양자의 공통점은 매개변수와 종속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위치한다는 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매개변수나 조절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위치를 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매개변수는, 이 매개변수라고 하는 것은 독립변수의 산물이면서 동시에 종속변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실험 연구를 하게 되면 종속변수의 변화를 무엇이 야기했느냐라고 할 때 독립변수도 있고, 또 그러면 독립변수로 의해서 만들어진 매개변수도 있으면 도대체 종속변수를 이 변화가 무엇 때문에 나타난지를 알지 못하거든요. 때문에 사실은 매개변수도 실험 연구에서는 제거돼야 될 이런 그 위생변수입니다. 어떤 매개변수, 그렇기 때문에 독립변수의 산물이면서 동시에 종속변수의 원인이기 때문에 독립변수가 소멸되면 종속변수도 같이 소멸됩니다. 이 특징을 여러분들이 같이 가지고 가시면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조절변수라고 하는 것은, 독립변수와는 무관하게 존재하고, 단지 의미하는 것은 독립변수의 가미로 인하여 나타나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강도만 조절할 뿐입니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강도만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변수를 조절변수라고 합니다. 이것이 구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단지 뭐였어요? 사이에 있고, 또 그러면 서로 양자에 뭔가 영향을 미치는 듯이 보인다는 점에서 혼동이 되는데, 그럴 때 고민이 되면 먼저 독립변수를 제거해 보세요. 독립변수가 없으면 그 변수의 존재 가치도 없어져 버리면 매개변수가 되는 것이고, 독립변수가 없어져도 전혀 무관하게 그 자체는 독립변수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면 조절변수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론적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오는 거에는 별다르게 정감이 없이 이렇게 들어오겠습니다만, 적어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교재를 보세요. 그래서 매개변수란 종속변수에 대해 일정한 영향을 주는 변수,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현이 좀 그렇지. 여기에는 사실은 넣고 싶은 것은 독립변수의 산물의 기능을 하면서 동시에 종속변수의 원인의 기능도 동시에 행하는 것을 바로 이 매개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을 축약하다 보니까 좀 이해를 너무 현학적으로 적어놨습니다만, 매개변수는 판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절변수라고 하는 것은 매개변수처럼 양변수 사이에 존재하는 것은 참으로도 묘하게 유사하지만, 단지 하는 일은 독립변수와는 무관하게 본래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강도를 조절하는 역할만 하는 것을 조절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조절변수 두 번째 적어놨지요. 양자는 비슷하지만 독립변수가 없어도 독자적으로 존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조절변수라고 보면 된다라는 말을 같이 적어놨습니다. 나머지 위생변수와 통제변수를 가지고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이런 정도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그 조사 연구의 요소 중에서는 개념과 그리고 정의와 변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좋은 검사의 조건으로서 타당도, 신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